안녕하십니까. 좋은 세상,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염원인 통일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통일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와 설문조사가 있었지만 이러한 연구와 조사에는 어떤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통일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는 어떤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국가들의 통일 사례를 보겠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을 인위적으로 합쳐 탄생했지만 인종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리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1815년 유럽 열강들에 의해 벨기에와 통합하였지만 벨기에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 독립하였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의 일원이 되었으나 크로아티아가 전쟁을 일으켜 독립하였습니다. 수단의 경우는 18세기에 대영 제국과 이집트의 공동 지배를 받아오다가 1956년에 독립하였으나 아랍계 주민과 비아랍계 주민들 간의 내전을 겪어오다가 2개 국가로 분리되었습니다. 예멘의 경우는 1873년 오스만 제국과 대영 제국에 의해 분단되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망하면서 북예멘이 먼저 독립하였고 남예멘은 1967년 독립하였습니다. 이후 아랍연맹의 중재로 통일이 되었지만 내전이 일어나 북예멘에 의해 무력 통일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에 의해 분단되었지만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 독일의 경우를 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로 분단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로 분리되었습니다. 서독은 경제 부흥을 이루면서 동독과의 교류와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적었습니다. 동독 또한 베를린 장벽을 설치해 주민의 이탈을 막고 통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서독 간의 교류와 협력은 1970년대 초 서독의 브란트 총리 때 추진됩니다. 1972년 11월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는데 그 내용은 분쟁 문제는 오직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며 무력 위협과 무력 사용을 포기하고 경제, 우편, 언론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총 16개의 협정 및 합의를 체결하여 1973년부터 동독은 서독 특파원의 단기 취재를 허가하였고 1976년 이후 매년 서신 2억 통, 소포 3,600만 건이 교환되었으며 1,529개의 전화회선이 유지되었고 언론인들의 상주와 동독인의 서독 TV 시청이 허가되었으며 동서독인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서독 간에는 방문과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졌지만 1989년 11월 발생한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예측한 독일인은 없었습니다. 독일인들은 통일이 갑자기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통일에는 당시 소련과 동유럽의 정치 상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고르바초프가 실시한 개혁 개방 정책은 동구권의 체제 변혁과 냉전의 종식을 가져왔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러나 동독만은 공산주의를 고수하고 통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화의 물결은 동독에도 밀려왔으며 1989년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 7만 명이 반정부 집회를 합니다. 동독의 호네커 총리는 이들을 진압하려 했지만 주독 소련군은 출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련은 동독군의 유혈 진압을 막았습니다. 1989년 11월 4일에는 동베를린에서 100만 명이 모이는 시위가 벌어졌고 드디어 1989년 11월 9일 밤부터 베를린 장벽은 부서지기 시작했으며 국경은 밀려오는 군중들에 의해 개방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코슬로바키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수단, 예멘, 독일이 분단과 통일의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어떤 나라는 통일이 되었다가 평화적으로 분리되었고 어떤 나라는 통일이 되었다가 내전으로 분리되었으며 어떤 나라는 분리 후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들 나라 가운데 분리되었다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나라는 독일뿐입니다. 독일은 매년 2억 통의 서신과 3,600만 건의 소포가 교환되었고 전화가 가능했으며 상호 방문이 이루어졌고 동독인들이 서독 TV를 시청하게 되어 동독인은 서독을 동경하게 되었으며 자유화의 물결이 밀려오자 갑작스런 통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전두환 정부에서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노태우 정부에서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김영삼 정부에서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을 위해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많은 합의와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와 선언은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무기 개발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독일은 1972년 체결한 동서독 기본조약 하나를 근간으로 추진하였고 무력 도발이 없었습니다. 북한과의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0년 KBS에서 실시한 통일에 대한 설문을 보면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의 필요성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사항인 어떤 통일, 즉 어떤 체제로의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항은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지만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 독재 체제입니다. 어떤 체제로 통일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가장 중요하며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통일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체제가 다를 경우 통일은 내전을 불러왔습니다. 체제가 극명하게 다른 북한과의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격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평화적인 통일 사례를 참조해야 합니다. 정부는 적극적이고 급진적인 추진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정상회담에 매달리지 말고 민족의 동지일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면서 차분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통일을 기다리는 자세로 통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